안녕하세요, 뽀빠님들. 원래는 컴퓨터로 음악 BGM을 틀어놓고 계속 찍어봤었는데요. 지금 컴퓨터로 지금 키고 있는데 빨리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일단 음악 없이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디오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데르세 동화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집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데르센이 동화를 발표한 당시만 해도 평론가들은 안데르센 동화에 교훈과 도덕성이 빠졌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화사적인 이야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안데르센 이야기에 열광했다. 나의 동화에 대하여. 나는 어렸을 때 동화와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많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 가운데 몇 편은 덴마크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뜻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들을 내 방식대로 썼다. 바꾸는 게 적당하다 싶은 곳은 바꾸고 빛이 바른 장면은 상상력으로 다시 색칠했다. 그렇게 쓴 이야기들이 이 책의 부시통, 작은 클라우스와 큰 클라우스, 완두콩 위에 잔 공주, 겔동무 네 편이다. 자나꾸러기는 원래 아나크레온의 시에 나오는 우화로 잘 알려져 있다. 어떤 이다의 꽃, 엄지 아가씨, 인어공주 이 세 편은 온전히 내가 창작한 이야기다. 숙직자 사건에 모여 한 권의 작은 책이 되었다. 이 한 권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이 책에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시인은 늘 가난하다. 그래서 시인은 명이라는 황금, 새를 잡으려고 한다. 내가 동화로 그 황금새를 잡을 수 있을지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안데르센의 서문에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글을 쓰셨고 발헤름 페데르센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볍게 차례를 읽어드리자면 부시토, 작은 클라우스와 큰 클라우스, 완투콩 위에서 잔 공주, 어리 이다의 꽃, 엄지아가씨, 자나꾸러기, 결동무, 인어공주, 한채의 새 옷, 행복의 덫은 데이지, 꿋꿋한 주석 병정, 들판의 백조, 낙원의 뜰, 하늘에 나는 가방, 황새, 작품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앞부분 위주로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앞부분과 중간 부분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스통. 한 병사가 어깨에 배낭을 메고 허리에는 칼을 치고 하나 둘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병사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요술쟁이 할멈을 만났어요. 입술이 가슴까지 축 늘어진 흉측한 할멈이었죠. 요술쟁이 할멈이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병사 양반. 거참 훌륭한 칼과 커다란 배낭이구려. 진짜 병사가 틀림없구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해주지. 병사가 대답했어요. 고맙소. 요술쟁이 할멈. 요술쟁이 할멈이 옆에 나무를 가리켰어요. 여기 커다란 나무가 보이지? 이 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어.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구멍이 뚫려 있을 게야. 그 구멍으로 들어가. 나무 밑으로 내려가. 몸에 밧줄을 메고 내려가려고. 나중에 부르면 얼른 끌어올려 줄 테니까. 병사가 물었어요. 나더러 저 나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하라는 거요? 돈을 가지고 오는 거지. 잘 들어봐. 나무 밑에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나올 게야. 아주 환하지. 둥글이 수백 개나 밝혀져 있으니까. 거기에 문이 3개 보일 테니 그 문을 열어봐. 열쇠는 열쇠 구멍에 꽂혀 있어. 먼저 첫 번째 방문을 열면 한가운데 커다란 상자가 보일 거야. 그 위에는 눈알이 책장만 한 개가 앉아 있지. 하지만 겁먹을 건 없어. 내가 푸른색 바둑판 보니 앞치마를 줄 테니 그 앞치마를 바닥에 깔고 잽싸게 그 위에 개를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고 하고 싶은 만큼 돈을 꺼내면 돼. 하지만 그 상자에는 구리 도저밖에 없어. 원화를 갖고 싶으면 다음 방으로 가봐. 그 방에는 눈알이 물레바퀴만 한 개가 앉아있지만 겁먹을 건 없어. 내 앞치마 위에 그 개를 옮기고 은화를 마음껏 꺼내면 되니까. 그만도 가질 수 있어. 세 번째 방에 들어가면 되지. 단 그 방 상자 위에 걔는 눈알이 룬데토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높이 37m, 지름 15m의 원기둥 고양이 탑으로 전문대로 쓰였다만 해. 굉장한 개치.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내 앞치마 위에 그 개를 옮겨 놓으라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럼 다음 상자에 그 말을 마음껏 가져오면 돼. 병사가 말했어요. 나쁘지 않군.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뭘 주면 되지? 요술쟁이 할멈? 할멈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요? 요술쟁이 할멈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한 푼도 없어. 필요 없어. 그저 날 그 부시통만 갖다 주면 돼.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갖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거든.
작은 클라우스와 큰 클라우스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름이 같은 사내가 있었어요. 둘 다 클라우스였지만 한 사람은 말 4마리를 갖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딱 1마리밖에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둘을 구별하느라 말 4마리를 가진 쪽은 클라우스를 1마리밖에 없는 쪽을 작은 클라우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큰 클라우스를 위해 딱 1마리뿐인 자기 말을 몰고 일주일 내내 큰 클라우스의 밭을 갈아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큰 클라우스가 자기만 4마리를 물고 와서 작은 클라우스를 도와주었고요. 하지만 그거 고작 하루, 그것도 일요일 뿐이었죠. 작은 클라우스는 옳지, 힘내라 하고 소리치며 말 5마리의 머리 위로 신나게 칙칙을 휘둘렀어요. 어느 하루 많은 5마리가 모두 자기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내리쬐고 있었어요. 교회 타벌 종들은 하나같이 명령한 소리로 울렸고요. 마을 사람들은 나들이 옷을 입고 성갓집을 옆에 끼고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갔어요. 그러다 작은 클라우스가 말 5마리를 물고 밭에 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잠은 우쭐해 하며 옳지 힘내라 내 말대라 하고 소리치며 채찍을 휘둘렀죠. 그러자 큰 클라우스가 따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 말은 딱 1마리뿐이잖아. 하지만 또 누군가가 지나가자 작은 클라우스는 그 클라우스가 한 말을 깜빡 잊고 또다시 옳지 힘내라 내 말대로 하고 외쳤어요. 그 클라우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 소리 집어치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말에 콧등을 후려 갈기어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럼 내 말은 그걸로 끝장이야.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로 안 그럴게. 하지만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안녕하시오 인사하자. 작은 클라우스는 말 5마리로 밭에 가는 게 제 모습에 아주 감사하게 여기죠. 마냥 우쭐했어요. 안뚜콩 위에서 잔 공주. 옛날에 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님은 공주님을 아내로 맡고 싶어 했지요. 단 반드시 진짜 공주님이어야 했어요. 왕자님은 진짜 공주님을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딱 이 사람이다 싶은 공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주님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진짜 공주님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었지요. 늘 어딘가 미심쩍은 때가 있었거든요. 실망한 왕자님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 있어도 진짜 공주님의 아내로 맡고 싶었으니까요. 폭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이고 초등이 콰르륵거리며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밤이었답니다. 그때 똑똑 선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임금님이 문을 열려 나갔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공주님이었어요. 하지만 비쭉 다 젖은 처량한 모습이었죠. 머리카락과 옷에서 뚝뚝 떨어진 빗물이 구두 앞부리로 흘러들었다가 뒤꿈치로 흘러나가는 형편이었지요. 그런데도 그 공주님은 나는 진짜 공주랍니다 하고 말하지 뭐예요? 그거야 어차피 밝혀지겠지. 늙은 왕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싹 드러내고 침대 위에 완두콩 하나를 놓았어요. 그러고는 묘를 20장이나 들고 와 완두콩 위에 깔고 그 위에 다시 푹신한 깃털 요 20장을 깔았지요. 그날 밤 공주님은 그 위에 잠을 잤어요. 어린 이다의 꽃. 가엾게도 내 꽃들이 모두 죽어버렸어. 어린 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는 아주 예뻤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꽃잎이 시들고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어. 왜 그래? 어린 이다는 소파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다는 이 학생을 아주 좋아했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학생은 또 종이를 오려서 갖가지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어 주었어요. 하여튼 모양 안에서 춤추는 작은 여자아이나 꽃,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성 같은 거 말이에요. 저만 유쾌한 학생이었답니다. 오늘은 꽃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응? 이자는 한 번 더 물으면서 축 늘어져 버리시던 꽃다발을 보여주었어요. 학생이 말했어요. 이자는 꽃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구나. 사실 꽃들은 어젯밤에 무도회를 열었어.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꽃은 춤을 못 추는 거야. 아니, 출 수 있어. 주위가 깜깜해지고 우리가 잠들면 꽃들은 즐겁게 뛰어다녀. 거의 날마다 무도회를 열지. 그 무도회에 아이들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고 말고. 작은 들꽃 하나, 은방울 꽃도 갈 수 있단다. 이다가 물었어요. 가진 예쁜 꽃은 어디서 춤춰? 마을 문 밖에 있는 커다란 성에 여러 번 가봤지. 왜 있잖아. 여름이 되면 임금님이 머무는 성 말이야. 그곳에는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도 있고 맥주들이 떠있는 연못도 있잖아. 이자가 빵 조각을 던져주었을 때 다들 이자 쪽으로 헤엄쳐왔지. 바로 거기야. 그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진짜야. 이자가 말했어요. 나 어제 엄마랑 그 정원에 가봤어. 하지만 나무 이파리는 모두 떨어지고 꽃도 하나도 없던걸?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여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자 쌤이 말했어요. 잠시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박걸님들. 컴퓨터가 활성화가 느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해봤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지 아가씨. 오쿠 죄송해요. 옛날 어느 곳에 귀여운 아기를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기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는 귀여운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술쟁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그거야 어려울 것도 없지. 자, 이 보리 하나를 받아. 이건 농부의 밭에서 나거나 닭 모이로 쓰는 보통 보리가 아니야. 이걸 화분에 심어두면 뭔가 조전할 게야. 고맙습니다. 여자는 요술쟁이 할머니에게 12 스킬링 데마크의 몇 옛 화폐 당위를 주고 집으로 돌아와 화분에 보리를 심었어요. 그러자 금세 싹이 나더니 튤립은 닮은 크고 예쁜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꽃봉오리는 꽃잎을 꼭 담고 있었죠. 어머나 예뻐라. 여자가 노랗고 빨간 예쁜 꽃잎에 입을 맞추는 순간 톡톡 소리가 나면서 봉오리가 활짝 벌어졌어요. 가만히 보니 그 꽃은 진짜 튤립이었어요. 그런데 꽃 한가운데 있는 초록색 암꽃술 위에 작디 작은 여자애가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겠어요? 겨우 엄지손가락만 한 너무나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엄지 아가씨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잔나꾸러기. 옛날 마음씨 곱고 친절하던 그 시인이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퍼붓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늙은 시인은 따뜻한 난로가 이편에 앉아 있었죠. 난로는 불에 활활 타오르고 사과가 칙 소리를 내며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었고요. 늙은 시인이 말했어요. 가엾게도 이런 고약한 날씨에 밖에 나간 사람들은 옷에 흠뻑 젖어 버리겠구먼. 시인은 이렇게 마음씨 가까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온몸이 흠뻑 젖어서 추워 죽겠어요. 어린아이는 울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사이에도 비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바람은 창문을 덜컥덜컥 흔들었죠. 저렴, 가엾기도 해라. 늙은 시인은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밖에는 발가벗은 어린 사내아이가 서 있었어요. 가지가 금발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 지도가 폭풍우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애를 그냥 둔다면 틀림없이 죽고 말 거예요. 늙을 수 있는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린 것이 가엾게도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렴. 포도주랑 구운 사과도 먹고 참 예쁘게 생겼구나. 길 동문. 길동문. 가엾기도 요하네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려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좁은 방에는 요하네스와 병든 아버지 둘뿐이었어요. 밤은 꽤 깊었고 탁자 위에 놓인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리듯이 가물거렸답니다. 병든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하네스야, 너 참 착한 아이야. 세상에 나가도 하느님이 늘 도와주시게다. 아버지는 사랑에 담긴 선량한 눈으로 요하네스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어요.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죠. 요하네스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없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가엾은 요하네스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눈을 감고 딱딱한 침대 기둥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이 잠들어 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인어공주 이야기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멀리 나가면 물빛은 가장 아름다운 수레국화꽃잎처럼 푸르고 투명한 유리처럼 말지요. 또 재물이 긴 닷줄을 늘어뜨려도 닿지 않을 만큼 깊어서 바다 밑바닥에서 바다 위까지 닿으려면 수많은 교회탑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할 정도예요. 이처럼 깊은 바닥 속에 인어가 살고 있답니다. 바다 밑이 그저 흰 모래만 깔린 텅 빈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는 신비한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 줄기와 이파리는 물이 살짝만 건드려도 살아 움직이듯 하늘거려요. 가지 사이로는 크고 작은 온갖 물고기들이 하늘을 나는 새처럼 미끄러지듯 헤엄쳐 다니고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어 임금님 성이었어요. 성벽은 산으로 쌓여있고 위가 뾰족과 높은 창은 한없이 투명한 박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또 지붕은 조개 껍데기를 이어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움직일 때마다 입을 여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개 껍데기 하나하나마다 반짝이는 진주가 박혀 있으니까요. 그 진주는 여호와님이 왕관을
훌륭하게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마무리로 작품 해석 읽어드리며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담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창조한 이야기꾼. 자기만의 색채를 입힘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근대적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그는 1835년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 첫 번째 모음집, 첫 번째 속책자의 부시통, 작은 클라우스와 큰 클라우스, 언덕콩 위에서 잔 공주 등 옛 이야기 3편과 순수 창작물 어린 이자의 꽃을 맨 처음 발표했는데 안데르센의 기대와는 달리 문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덴마크 문화월평은 이 책을 거의 듣다보지도 않았고 단노라라는 잡지만이 1836년에 소개글을 실었는데 그나마 혹평 일생이었다. 단노라는 안데르센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건설적이고 창조한 내용이 거의 없어 추천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품행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책에 실린 16편의 이야기는 1835년에서 1839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주로 덴마크의 옛 이야기 안데르센의 동창적인 해석과 색채가 더해진 것들이다. 안데르센의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의 독자적인 묘사와 색채를 입힘으로써 이야기의 긴장성과 흥미를 더한 다시 쓴 옛 이야기를 발표하는 동시에 어린 이자의 꽃, 엄지 아가씨, 인어공주, 꿋꿋한 추석병정 등의 승부 초점을 써 나감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가공의 이야기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덕분에 무려 1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하의 본보기로서 그 테스트의 힘과 권위를 간직하고 있다. 극적의 고상의 힘과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 생생한 묘사의 힘은 그가 왜 오늘날까지도 동화와 임금님의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준다. 강무홍 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데르센 동화집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귀 호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저처럼 이렇게 취미로 책 모임을 가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금 잘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찜통이야, 찜통. 구멍 열어. 구멍. 쉬는 날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7월 컨텐츠이고 이제 쉬고 나서 다시 8월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갈게. 그럼 안녕.